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면은 대안이 누구냐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실제 이재명 후보였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한테 진 거예요. 이번에도 또 이재명 후보가 나가면 윤석열 후보하고 다시 붙으면 이재명 후보가 전 이긴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국힘당의 다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또 붙으면은 또 진다고 생각해. 국민의힘이 예산안하고 이 탄핵 추진에 맞서서 이제 장애 집회 열기로 했는데 네. 집권 여당의 장애 집회를 하는 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저기 이제 민주당이 매주 짓고 모주제 장애 집회를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지난달 주까지 5번째 장애 집회 참석을 했죠. 장애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여당도 네. 그 어떤 그 장애 집회의 위력 시위를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네. 그런 이제 맞불 작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뭐 5번 정도 민주당이 하는데 그 여당이 한 번 정도 하는 것은 네. 여당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네. 이것이 지속되거나 이와 같이 장애 집회가 서로 경쟁적으로 네. 진행되는 것은 그러면은 국회를 해산하고 저 장애 집회로 나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있지 않고 거리로 나가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국회의원은 왜 되는 거예요? 거리에서 말하는 대신에 네. 국회라는 장 네. 그리고 국회에 많은 언론인들과 국민들의 시선이 쏠려 있기 네. 때문에 거기서 그 토론과 그 논쟁의 광장에서 얘기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관철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건데 그 배지를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광장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악쓰고 그리고 선동하고 이러려면은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의의 전당에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 왜 거리로 나가느냐. 그 민주당 장애 집회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이 5번째 장애 집회 참석을 했어요.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근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 연설이 없었어요. 근데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정치인이 이런 현장에 가면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하기 마련인데 이제 의도적으로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김민석 최고가 대신 잘 설명해 줬잖아요. 김민석 최고가 이랬잖아요. 그 윤건희 특검, 네. 그러니까 저기 김건희 특검, 윤석열 심판, 그다음에 이재명 무죄 네. 이것은 하나의 덩어리다. 한 몸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즉 그 장애 집회가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심판을 위한 시민단체와 연합한 장애 집회지만 사실은 이재명의 무죄를 관철하기 위한 네. 이재명의 무죄를 받아내기 위한 집회다라는 본질을 갖다 그대로 드러낸 것이고요. 즉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탄 집회다. 네. 라는 것을 갖다가 김민석 최고가 이재명 대표한테 지나치게 아부하려다 보니까는 그 속내를 다 드러내 보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 이재명 대표가 네. 뒷줄에 5번째 줄에 앉았다고 하는데 5번째 줄에 앉아서 마이크를 잡지 않은 그런 효과를 다 반감시키고 역시 그 5번째의 장애 집회 역시 이재명 방탄 집회다라는 것을 김민석 최고가 네. 그 함성으로 여실하게 증명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이제 15일, 20일 이제 2건의 선고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결과로 놓고 보면 1승 1패인데 15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근데 이제 20일은 위증교사 사건이었는데 무죄예요. 근데 이제 대표님도 그렇고 저희 대다수가 예측하기로 이제 위증교사 사건이 사실은 좀 더 중형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표님 이제 기사를 좀 보니까 이 2심 이후에 비명계가 똘똘 뭉칠 거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판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그런지 비명계 뭐 목소리가 없어요.
재판 결과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비명계가 본격적으로 결집할 시기가 좀 올까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 그 위증교사 재판 네. 25일 이후에 그 이 성명서까지도 다 준비를 해놓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명계에서 예, 근데 초일회. 예, 뭐 초일회를 비롯해서 비명계 일부에서 이제 이 성명서도 준비를 하고 네.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예상 밖으로 그 무죄가 나오니까 네. 휴지 조각이 돼버렸죠. 그리고 그 휴지 조각은 쓰레기통에 간 것이 아니라 책상 서랍에 잠시 보관돼 있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유죄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시간이 네. 지연되고 있을 뿐이지 비명계의 그 움직임은 여전히 네. 정중동 살아있다.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표님 말씀하시기로 앞으로 유죄가 계속 나올 거다라는 게 일단 이번에 1심에서 나온 2개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더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나머지 재판에서도 유죄가 나올 걸로 보시는 건지. 일단은요. 그 제가 볼 때는 그 선거법에서도요. 네. 선거법이 이제 중형이 나왔다고 하지만 네. 선거법에 김문기 씨를 몰랐다. 네. 골프를 안 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지만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줬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모르던 사람들이 가까워지기 위한 조건으로 밥을 먹거나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가거나 네. 이 세 가지가 모르던 사람이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그 알게 되는 그 과정 아닙니까? 이 세 개를 일주일 만에 한꺼번에 다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 대장동 이 어떤 개발에 있어서 이 사람이 실무 책임자였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거를 모르는 것을 인정을 해줬어.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은 1심 재판부가 굉장히 가혹하게 엄중하게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관대하게 그 판단을 해줬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 선거법도 그렇게 2심 가서 그렇게 그 감형이 되거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보세요? 보고요. 그다음에 네. 유증교사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유증교사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별건 수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그 백현동 사건을 갖다가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온 네. 사건 아닙니까? 녹취 파일이 나와가지고서. 그래서 억울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이 그 별건 수사 가지고 모든 권한을 흔들고 권력을 갖다가 권력 집단화하고 있는 배타적인 집단이 돼 있단 말이죠. 네. 이재명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건 대한민국 검찰의 적폐이고 대한민국 검찰의 악폐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네. 그래서 유진교사도 마찬가지로 어찌됐든 별건으로 이게 파악이 돼가지고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 유진교사 같은 경우는요. 이걸 보면은 아무리 그 법리가 전문성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식에 기반한 전문성이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요. 네. 그 보편적인 상식을 벗어난 무죄를 주기 위한 판결문이다. 그렇게 보여져서 네. 이거는 아마 2심 가면은 이거는 유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그 대북 선거 문제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백현동 사건도 네. 이미 그 김인섭 씨가 형님 동생하는 김인섭 씨가 유죄를 확정받았지 네. 않습니까? 5년 확정 그런 받았죠. 점에서 백현동 사건도 그 유죄가 거의 확실할 것이다. 다만 시간이 문제인 것이죠. 시간이 문제다. 예, 이것이 이제 재판이 막 이것저것 막 다 합쳐져 가지고서 네. 백현동 그 성남 FC 대장동 이렇게 하고서 여러 개의 그 재판이 합쳐져 갖고서 네. 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백현동 사건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백현동 사건은 분리해야 된다. 예, 이 백현동, 대장동, 성남 FC 사건을 네. 하나로 모아놨는데 그쵸. 여기 이 주심 판사가
이번에 위증교사 그 재판의 판결을 한 그 재판장이 그 재판 주심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보니까 그분은 그 어떤 진영 그 논리에 빠져서 네. 전혀 상식과 이성이 상실된 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백현동과 대장동과 성남FC도 함께 그 병합 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 결정한 것 자체도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병합 심사 자체도 심각한 예. 문제가 있다.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시간 끌기용. 예, 병합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뭐 그 국민의힘이 뭐 이번에 뭐 시간 끌기용 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는데 지연된 정의라는 것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공감 얻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백현동 사건은 분리하도록 네.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검찰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뭐 국힘당에서 이 재판 지연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겠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1차적으로 백현동 사건을 분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분리해야 된다. 네. 이재명 대표 이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면 이른바 3총, 3명의 총리, 그다음 3김 해가지고 이제 뭐 김경수, 김동연, 뭐 김두관 그리고 뭐 3총은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분들이 결집을 하면 이제 이걸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판을 만드는 플랫폼을 대표님 정당에서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 관련해서는 뭐 조금 이른 감이 있기는 한데 이 6명의 인물들과 좀 사전 협의나 교감 뭐 이낙연 전 총리와 같은 당이시니까 그렇고 뭐 삼총은 뭐 저하고 같이 거의 정치를 같이 하다시피 하신 그렇죠. 가까운 정세균 전 총리는 대표인가 원내대표 하실 때 정책위의장 하시고 뭐 이러지 않으셨어요? 아니 제가 정책위장 할 때 대표하시고 대표하셨죠. 네네. 그리고 뭐 제가 정세균계로 사실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김부겸 총리하고는 아주 정치를 같이 하면서도 그 김부겸 총리의 이 통합적인 그런 어떤 노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항상 많이 동의를 하고 했던 것이고 또 제가 정무수석 할 때 행안부가 정무수석 관할이었어요. 네. 행안부 장관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도 또 특별하게 또 가까이 많이 여러 긴밀한 논의를 해왔던 사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경수 지사는 뭐 당연히 이제 우리 문재인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관계가 있고 그리고 김동연 지사는 뭐 제가 국민의 정부 때부터 청와대에서 같이 일하면서 제가 국정상황실장 할 때 김동연 지사가 전윤철 비서실장 보좌관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국정상황실장 할 때 전윤철 비서실장이 정무적인 판단 문제에 대해서는 저한테 거의 100% 의지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제가 전윤철 실장을 아주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김동연 부장하고 아주 매우 가깝게 지냈죠.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할 때 제가 정무수석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김동연 부총리하고 경제 참모진들하고 청와대 경제 참모진들하고 어떤 인연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가장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인연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입장이죠. 그런 뭐 그런 측면에서 있고 또 김동완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김대중 재단에 김두관 의원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많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고 또 스토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 아주 좋은 우리의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 삼청삼김을 얘기를 하는 것은 네.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면은 대안이 누구냐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실제.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밖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네. 근데 실제는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였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한테 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아, 그러세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재명 후보가 나가면 윤석열 후보하고 다시 붙으면 이재명 후보가 전 이긴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그 지금 국힘당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국힘당의 다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또 붙으면은 또 진다고 생각해. 그럼 저는. 가령 물망에 오르는 뭐 한동훈 대표라든가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뭐 홍준표 지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랑 1대1로 붙으면 이재명 대표가 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네. 부분이 있는데 이회창 그 총재가 네. 그 두 번 졌잖아요. 김대중 대통령한테 지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네. 지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한테 지고서는 사실상 5년 동안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릴 네. 정도로 다수당의 네. 그 일당 대표를 하면서 권력을 여의도 권력을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노무현 후보한테 졌잖아요. 네. 왜 이해창 총재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과 하자 이미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그 윤석열 후보와의 그 경쟁에서 비호감 경쟁이었잖아요. 누가 더 비호감이 더 네. 적은가 이 싸움에서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비호감이 더 적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비호감 경쟁에서 윤석열한테 질 정도였는데 또 다른 후보하고 경쟁해서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쌓였던 그런 지난 대선에서 누적되었던 여러 가지 비호감들이 네. 경감이 되거나 네. 줄어든 그런 계기가 있었느냐? 그거보다는 훨씬 더 비호감들이 더 많이 쌓이는 일만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네.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만만치가 않다. 그런데 우리는 삼청삼김 중에서 누구라도 네. 그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버무려서 한 사람이 거기서 등장을 하게 되면 막강한 그런 그 절대적인 그런 후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지금 삼청삼김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말고 네. 유일하게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는 데가 그리고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범민주 진영에서 유일한 그 진영이 네. 바로 새민주당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앞장서서 새 판을 깔겠다,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라는 네. 것이고 우리는 좀 편향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원 오브 댐으로 참여할 그런 자세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삼청삼김 플러스 알파 네. 또 새로운 다크호스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그 새로운 다크호스가 다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삼청삼김 그러니까 3청삼김 플러스 알파 이 7인이 됐던 8인이 됐던 이 부분들이 한데 어울려서 공정하게 경쟁을 한다면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막강한 후보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죠. 보통 선거 때 보면 경선이나 뭐 이럴 때 보면은 그 소위 1등을 하는 후보 외에 다른 후보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판을 키워서 몸집을 좀 키우면 1등 후보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네. 약간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그런 구상이 제 머릿속에 좀 떠올랐는데 가령 이러려면 이 주자들이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새미래민주당의 그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 지금 정치 활동을 막 활발하게 하시진 않고 계세요. 네. 근데 뭐 최근에 뭐 어쨌든 민주당 아무리 봐도 비정상이다 이런 이제 정치적 메시지를 내시는 거 보면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로 저희가 봐야 할까요? 이제는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제가 네.
우리 당에 이제 상임 고문으로 계시니까 네. 제가 이제 당 대표로 있고 제가 만약에 그 이낙연 대표에게 조언을 한다면 네. 지금은 빌드업을 하고 그 삼청상김에서 삼청상김이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할 무렵에 네. 조금 시작할 무렵에 조금 후반기에 그때 등장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정치적인 판단이에요. 네. 예, 예. 그러면은 어쨌든 뭐 김경수 전 지사도 이제 한국에 와야 되고 이러려면 빨라야 내년 초. 더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소위 말해 대표님 말씀하신 삼총 삼김도 뭐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를 결정을 좀 할 테니까요. 네. 그래서요 이번에 참 뭐라 그럴까 그 유진교사 무죄가 민주당의 시계를 늦추는데 결정타를 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이 덮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는 것은 저는 뭐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시간의 싸움인데 시간의 싸움이니까 뭐 트럼프 뭐 취임 전에 뭐 판을 결정내자는 둥 뭐 6개월 내에 판을 갈아엎자는 둥 이런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손쉽게 판이 엎어지거나 갈아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이 순리대로 진행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피선거권을 갖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고 네.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탈락이 되게 되면 삼청상김에 그 기지개가 기지개를 필 것이고 그 삼청상김의 활발한 그런 이제 그 활동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네. 새로운 하나의 강력한 후보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 나는 정치인이다 공식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전병헌 대표님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부연 설명을 해도 되죠? 아, 그럼요. 네. 저에게 정치란 무한 도전이에요. 무한도전이다. 네. 저는 정치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편의와 혜택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가장 선한 영향력을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의 정치가 가정맹호라는 그 고사도 있지만 네. 잘못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 대한민국의 정치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그런 정치로 전락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의 본연인 선한 영향력을 다수의 국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단시간적으로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이고 그런 정치를 해내는 것이 저의 정치적 꿈이자 목표입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치를 만드는 그 길목 하나에 있는 게 뭐 가령 삼총상김 이 인물들이 플랫폼을 형성해서 또 다른 어떤 집권을 향해 가는 그 길도 하나의 그 역할이라고 보신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병헌 새미래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